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현대건설 투자 분석 자료들,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 이쪽 성장 가능성에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현대건설이 왜 지금 딱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특히 원전 사업 기회,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혹시 투자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특히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들을 쭉 보면 핵심 질문 중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현대건설 원전 사업에 정확히 어떤 기회가 될까? 이 점인 것 같아요. 그 AI 연상 같은 거요? 그렇죠. 전력을 엄청나게 또 끊임없이 필요로 하니까요. 이게 바로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이 다시 부상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2050년에 전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5.1조 달러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나오네요. 5.1조 달러.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AI, 데이터 센터,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요구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대건설이 뭐랄까 슈퍼스타 후보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앞으로 수주에서 원전 비중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런 예측과 함께 또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7만 8천 원에서 11만 원 선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보면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꽤 있습니다. 네, 높게 보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 그리고 이 자료들이 딱 짚어내는 현대건설만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요.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네, SMR. 그리고 대형 원전, 이걸 모두 건설할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위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SMR 분야에서는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부지의 홀텍이라는 회사랑 같이 SMR 300 모델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요. 네. 심지어 미 에너지부 DOE의 자금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대 4억 달러 정도요. SMR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빠르죠. 동시에 전통적인 대형 원전 분야에서는 불가리아 코줄로드의 7, 8호기 사업에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하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최종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SMR이랑 대형 원전 둘 다 진짜 진행 중이네요. 네,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글로벌 원전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원전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실적도 좀 괜찮다는 거죠. 자료 보니까요. 네, 실적도 중요하죠.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47% 넘게 증가해서 2,170억 원, 시장 기대치에 딱 부합했고요. 매출도 7조 원을 넘겼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보면 주택, 건축, 플랜트,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 꽤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도 안정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주택 쪽 수익성 개선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과거에 좀 원가 부담이 높았던 주택 현장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대체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8,700억에서 9,870억 사이, 이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던데요. 네, 당연히 리스크도 봐야죠. 먼저 해외 플랜트 사업인데요. 사우디 마르잔이나 자프라, 또 카타르 루사일 같은 일부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요? 네, 물론 현재 도급 변경 계약 VO라고 하죠. 아니면 클레임 제기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리스크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회사 관련 이슈도 간과할 순 없죠. 예를 들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교량 사고 수습 비용 문제라던가 아니면 주택 부문의 잠재적인 대손 상각비 같은 것들이 연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회사 쪽도 신경 써야 하는군요. 네, 또 여전히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가령 뭐 대출 규제 강화라든지 지방 미분양 문제 같은 것들도 주택 사업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원전 프로젝트 자체가 좀 늦어질 가능성, 이것도 지적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는데요. 핵심 성장 동력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팰리세이즈 SMR 프로젝트가 미 에너지부의 최종 지원 대상에서 뭐 탈락하거나 착공이 늦어진다거나 네. 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계약 체결이 예상보다 더 지연된다거나 하면 이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청취자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현대건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전 시장에서 SMR과 대형 원전, 이 양쪽을 모두 공략하는 독보적인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상당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견조한 실적이나 다각화된 사업 구조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사업의 잠재 비용 문제, 또 자회사 관련 이슈, 여전히 존재하는 주택시장 변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인 원전 프로젝트 자체의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 자료들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균형 잡힌 시각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건설의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SMR과 대형 원전 중에서요. 장기적인 성공의 더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뭘까요? 빠른 건설 속도를 내세운 SMR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대규모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강점인 대형 원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현대건설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